바르셀로나에게 역제한 손흥민. 드디어 공신력 있는 이적설 나왔다. 손흥민 토트넘 결국 이별하나. 손흥민, 32은 토트넘 호스퍼 하나만 바라보고 뛰어왔다. 그런 토트넘이 먼저 등을 돌렸으니 손흥민도 갈 길을 찾을 때가 됐다. 스페인 언론 문도 데포르티보는 7일 한국 시간 에이전트를 통해 바르셀로나에 제안된 스타는 바로 손흥민이라며 바르셀로나도 손흥민의 역제안에 따라 이미 접촉했다고 전했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문도 데포르티보도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연장 계약을 제안하는 데 주저하는 모습이다. 이럴 경우 손흥민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보낸 10년의 여정을 마무리할 의사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면서 바르셀로나가 손흥민을 영입 가능한 이유라고 톡톡히 밝혔다. 손흥민과 토트넘은 지난 2021년 4+1년 연장 계약을 맺었다. 4년 보장에 추가 1년은 팀 옵션이었다. 토트넘이 원하면 손흥민과 최대 5년까지 동행할 수 있다. 팀 옵션을 발동할 경우 손흥민은 2026년 여름까지 토트넘 선수가 된다. 기존 계약은 오는 여름에 끝나며 1월부터 당장 다른 팀들과 자유롭게 이적 협상이 가능하다. 토트넘은 아직 조용하다. 1년 연장팀 옵션을 발동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다. 고개가 갸웃거린다. 손흥민은 10년 동안 토트넘 에이스로 뛰었다. 누적 기록으로 보면 손흥민은 이미 토트넘 전설이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만 431경기 출전해 169골 90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토트넘 구단 역사상 득점은 5손가락 안에 들고 도움은 1위다. 검은색 위쪽 삼각형 토트넘은 손흥민과 재계약 협상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풋볼 인사이더는 지난 3월 레비 회장까지 직접 나서 재계약을 진행할 것이다 고 알렸다. 올해 여름 재계약에 도장을 찍을 거라며 큰일이 없는 한 토트넘과 동행을 이어갈 거란 보도를 하기도 했다. 토트넘에서 뛰는 동안 굵직한 수상 실적도 남겼다. 한 해 최고의 득점을 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국제축구연맹 피파 푸스카스상을 비롯해 아시아 선수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레전드들을 압도하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 등 대단하다. 더구나 지금은 주장으로 B클럽 선수단을 이끈다. 토트넘 142년 역사의 비유럽 국적 주장은 손흥민이 처음이다. 그럼에도 토트넘은 아직 손흥민 재계약에 소극적이다. 그 사이 여러 팀들이 손흥민에게 달려드는 모양새다. 바르셀로나는 이전부터 손흥민과 얽혔던 사이다. 스페인에서 먼저 나왔다. 엘 나시온날은 바르셀로나의 데코 단장이 올모의 이탈을 대비해 6명의 대체자 리스트를 준비했다. 손흥민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손흥민은 올 시즌을 끝으로 토트넘과 계약이 만료되는데 지난해까지 연장하지 못해 1월부터 보스만 룰 자격을 얻었다. 이제부터 프리미어리그 외의 해외팀들과 자유롭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바르셀로나는 손흥민이 공짜가 되자 바로 관심을 드러냈다. 전날에는 영국에서도 보도가 이어졌다. 더선은 한국의 스타 손흥민이 이번 시즌이 끝나면 토트넘과 계약이 끝난다며 토트넘에서 우승하지 못한 손흥민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바르셀로나가 자유계약, FA, 영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은색 위쪽 삼각형 바르셀로나는 10대 라민 야말과 하피냐, 안수 파티,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페란 토레스 등이 있다. 하지만 시즌 종료 후 파티와 토레스는 정리 대상으로 꼽힌다. 유망주지만 이들이 생각처럼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아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바르셀로나는 이적료 없는 선수를 찾고 있다. 바르셀로나가 속한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는 구단의 수익에 따라 선수단의 총 연봉 상한선을 두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장시간 재정 안정화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보유한 선수들의 임금을 자유롭게 지급하지 못하거나 선수 등록 문제에 애를 먹고 있어 손흥민을 지켜본다는 논조였다. 그런데 손흥민이 바르셀로나를 택했다.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 발동마저 소극적으로 응하자 이적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물론 영국에서는 손흥민이 2026년까지는 남을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영국 매체
더 스탠다드는 토트넘은 손흥민과 장기 계약을 맺고 싶어한다. 손흥민이 토트넘이 내민 새 연장 계약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손흥민을 묶어두기 위해 1년 연장팀 옵션을 발동할 것이다 고 알렸다. 또 다른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도 지난 11월 4일 토트넘이 손흥민과 기존 계약에 포함했던 1년 연장팀 옵션을 발동한다. 이로써 손흥민은 1년 더 토트넘 유니폼을 입게 됐다. 2025에서 2026 시즌까지 토트넘 소속으로 뛴다. 토트넘은 이 사실을 손흥민에게 통보할 것이다 고 보도했다. 2. 웨스트햄 황희찬 영입 전 초전 빡살 러브콜 은사 감독 경질 초읽기 오른쪽 화살표 울브스도 쉽게 못 줘 으름장. 엑스포츠뉴스 김정현 기자 황희찬과 울버햄튼 원더러스에서 함께 일했던 훌렌 로페테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감독이 거취가 불투명해졌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7일 한국 시간 웨스트햄이 성적 부진을 이유로 로페테기 감독의 경질을 고려하고 있으며 후임 감독 후보도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웨스트햄이 로페테기를 경질할지 고려하고 있고 후임으로 그레이엄 포터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웨스트햄 측은 로페테기가 이미 경질됐다는 것은 부인했지만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로페테기는 울버햄튼 원더러스전 승리 전까지 경질 위기에 몰렸다. 이 경기 승리 이후 4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비판 여론은 잠잠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맨체스터 시티전 1회에서 4대패와 리버풀전에 굴욕적인 0에서 5대패를 당하면서 웨스트햄은 14위로 떨어졌다. 강등권과는 승점차가 단 7점에 불과하다. 매체는 팀 슈타이튼 테크니컬 디렉터가 포터와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사진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돌기 시작했고 물론 이 사진이 독립적으로 확인된 사진은 아니다 라고 밝혔다. 구단 관계자는 BBC에 개인적으로 슈타이튼 디렉터가 훈련장에 있지 않다고 확인했으며 이는 지난 시즌 말 데이비드 모예스와 슈타이튼 간의 결별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웨스트햄 측 소식통은 BBC에 해당 결정은 슈타이튼이 현재 이적 시장 활동을 하도록 허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거론되는 영입 명단에 포함된 선수 중 한 명은 황희찬이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가 지난 6일 웨스트햄이 공격수 부상 공백을 메우기 위해 황희찬을 겨울 이적 시장에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웨스트햄이 황희찬을 비롯해 에반 퍼거슨, 브라이턴 앤 호브 알비온, 라테 라스, 미들스브러 등을 겨울 이적 시장의 공격수 영입 후보로 그리고 있다 라며 미카일 안토니우와 제러드 보웬의 부상으로 웨스트햄은 공격수가 부족하고 1월의 최우선 영입 포지션이라고 전했다. 황희찬에 대해 매체는 울버햄튼이 지난 여름 마르세유, 프랑스 위 2100만 파운드, 약 318억 원 위 제안을 거절했다. 이후 그는 새 감독인 비토르 페레이라 체제에서 2경기 연속 골을 넣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단이 집중하는 점은 훌렌 로페테기 감독 교체 대신 로페테기를 지원하기 위해 선수단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로페테기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체는 이번 달이 로페테기처럼 팀 슈타이튼 테크니컬 디렉터에게 중요한데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적 시장에 실패하면서 압박을 받고 있다며 웨스트햄의 명운에도 중요한 이적 시장이 될 거라고 평가했다. 울버햄튼 소식을 전하는 몰리뉴 뉴스도 황희찬이 웨스트햄에 관심을 받고 있다. 황희찬은 페레이라 지휘 아래 2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기세를 회복했다. 웨스트햄은 이번 달 황희찬을 임대 영입하고 싶어 할 것이지만 울버햄튼이 이를 승인할 가능성은 없다며 웨스트햄이 엄청난 제안을 하지 않는 한 울버햄튼은 황희찬의 이적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페테기는 2022년 11월 울버햄튼 감독으로 중도 부임했고 2022에서 2023 시즌 황희찬과 함께 일했다. 그는 울버햄튼 감독으로 공식전 10승 5무 12패를 기록했고 이 시즌 리그 13위로 잔류를 이끌었다.
하지만 2023에서 2024 시즌을 앞두고 로페테기는 현금 흐름 동결로 인해 선수단 보강을 해줄 수 없는 포순그룹을 비롯한 구단 수뇌부와 갈등을 겪으면서 시즌 시작을 앞두고 갑자기 사임했다. 황희찬은 다만 로페테기 체제에서 그리 좋지 않았다. 특히 2022 국제축구연맹 피파 카타르 월드컵을 2022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치른 뒤 이듬해 2월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긴 시간 이탈했었다. 2023년 3월 뉴캐슬 유나이티드 원정 경기에서야 리그 첫 골을 넣을 만큼 그리 좋지 않았다. 이 시즌은 결국 리그 27경기 3골 1도움에 그쳤다. 황희찬은 다음 시즌인 2023에서 2024 시즌을 자신의 커리어 하이로 만들었다. 그는 리그 29경기에 나서 12골 3도움을 기록하며 빅리그 진출 이후 첫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다. 2023년 12월엔 리그에서 활약이 두드러지자 울버햄튼이 황희찬과 2028년 여름까지 장기 재계약을 맺기도 했다. 그만큼 구단은 황희찬에 대한 신뢰가 컸다. 당시 황희찬은 시작은 좋았고 득점도 많이 했지만 몇 달 지나면서 부상을 당하며 힘든 시간도 있었다. 라면서 그래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게 꿈이었기에 매일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고 정말 즐겁다.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고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보여주고 싶다. 라고 앞으로도 울버햄튼에서 활약하기를 기대했다. 여기에 올 시즌을 앞두고 황희찬은 마르세유의 제안을 거절했다. 브라이턴 앤드 호브 엘비언에서 성공을 거두고 마르세유 감독직에 부임한 로베르토 데 제르비가 러브콜을 보냈지만 황희찬은 프리미어리그 잔류를 위해 남았다. 하지만 경쟁에서 밀렸다. 장신 스트라이커 웨르겐 스트란드 라르센이 합류하면서 최전방에서 기회를 잡지 못했고 결국 벤치 자원이 됐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A매치 기간에 요르단과의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캐나다 미국 멕시코 공동 개최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3차전 원정 경기에서 발목 부상을 당해 이어진 리그 4경기에 결장하기도 했다. 황희찬은 객관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리그 1 대신 프리미어리그 경쟁을 선택했다. 그러나 경쟁에 실패하면서 황희찬은 당장 1월 이적 시장에 매물로 나설 가능성이 컸다.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 체제에서 다시 득점포를 재가동했지만 평가가 빠르게 바뀔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적 시장 전문 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지난달 12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X를 통해 황희찬에게 여러 구단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로마노는 이적 시장마다 전 세계 여러 구단과 리그의 이적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기로 유명하며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히어 위고를 띄우기로 유명하다. 기자는 황희찬이 지난 여름 울버햄튼이 그를 어터처블 한 선수로 보고 지키기 위해 올랭피크 마르세유, 프랑스, 위 2,500만 유로, 약 376억 원, 이적료 제안을 거절한 뒤 2025년 여러 구단들의 영입 명단에 남아있다, 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웨스트햄은 마키일 안토니오, 제러드 보웬 등 기존의 웨스트햄 공격을 책임졌던 공격수들이 각각 사고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공격수 영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감독 거취부터 불투명해지면서 황희찬의 이적설도 공중에 붕 뜨게 됐다.